특히 AI 시대에 K-팝이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를 그때 나눴었는데 그 얘기에서도 작곡가신데 AI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모습에 굉장히 인상적이다. 저러신 분이 계시구나라고 되게 놀라셨다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 얘기도 조금 좀 더 붙여주시겠어요? 음악을 만들 때 예전에는 피아노 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피아노 안 쳐도 음악 만들거든요. 네.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뭐 이렇게 드래그해서도 만들고 네. 소스들, 샘플 소스들을. 그래도 작곡가예요. 그 다음은 AI가 이제 말로 다 하잖아요. 말로 수노나 오디오 같은 AI 음악 네. 그 솔루션으로 다 하잖아요. 그것도 결국 쓰기 편해진 거잖아요. 이게 네. 피아노를 꼭 쳐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로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단지 쓰기가 편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AI로 쓰는 게 과연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가 더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 작곡가인 시대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게 내 안에 내가 뭐가 있냐가 훨씬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상상력이든 창의력이든 혹은 철학이든 혹은 불완전한 인간이 갖는 스토리, 드라마든 그다음에 진실성, 리얼리티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누구나 아트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티스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네. 사람이 훨씬 중요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작곡가 혹은 크리에이터일 때 이 사람들을 다 잠재적인 이 크리에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가치가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지? 이제 IP의 개념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작곡 창작자들은 어떤 집단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다 AI의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이제 창작자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이런 이 창작물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달리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 어떤 게 가치가 있을까? 내가 내 얘기를 통해서 AI를 빌어서 만든 음악이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다. 일단 가치를 가지려면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일종의 공공재 같은 거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음악들이 어떤 리얼리티,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어떤 도네이션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만들어서 또 어떤 일정 부분 도네이션하고 그런 플랫폼 그 다음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이거는 미디어에서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기존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의 또 회사들도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을 차라리 매장 음악으로 풀면 어떨까? 그리고 라디오 큐시트처럼 매장 음악에서 나오는 어떤 커피숍에서 당신의 음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와요라는 걸 문자 발송해주면 되게 뿌듯해하지 않을까? 그럼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또 회사는 레버리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AI든 AI를 사용하지 않든 이 음악들이 자꾸 들려지게 하고 그럼으로써 도네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치를 갖게 하고 혹은 거래하게 하고 그런 생각들이 막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기차가 나왔는데 말에 풀 먹이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기차가 나왔을 때 어떤 또 산업이 확장될 것인가 또 변화될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역사를 보면 그것처럼 이 어찌 보면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거죠. 다른 종 혹은 다른 기계가 내 생각을 대신해주고 도구처럼 내 생각을 더 확대시켜주고 도와주고 이게 처음이거든요. 말 통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과연 창작물들은 어떤 형태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될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실험해보고 또 겪어보고 왜냐하면 레퍼런스가 없으니까요. 네. 그걸 막 시도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예를 들면 블록체인하고 연결할 것인가 그러면 거기서 또 NFT처럼 어떤 뭐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가장 가치는 또 무엇일까 이제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고민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 해보는 거죠. 해보면서 그다음 어떤 스텝들을 밟아가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NFT 때만 해도
그냥 막연하게 NFT란 걸 생각을 하지만 그걸 실제 만들어서 오픈시나 이런 플랫폼에 풀어보면서 이게 NFT가 실제 실물 경제 그 다음에 어떤 커뮤니티랑 엮여야 되는구나. 이래야 그 다음에 어떤 매출이 일어나는구나. 쉽게 네. 얘기하면 가치가 생기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 겪듯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음악 콘텐츠들 혹은 뭐 미술도 마찬가지고 영상도 마찬가지겠죠. 혹은 시나리오도 마찬가지고 웹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패션, 건축까지 다 AI가 창작물의 어떤 도움의 역할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겪어보면서 계속 실험해보는 것. 지금은 그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AI는 어쨌든 그 기술이잖아요. 네. 기계잖아요. 빅데이터를 통한. 근데 이것들이 인간의 상상력이나 터치가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네. 예, 아직까지는 네. 모르겠어요. 좀 지나고 나면 제 생각도 바뀔 수 있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실험을 계속 네.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그러면 만들어낸 그러니까 생성해낸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그럼 그건 저작권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예, 하잖아요. 기존에 네. 지금 저작권은 그걸 인정하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않죠. 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에 있던 창작자들의 포지션이 줄어들까봐 네.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AI로 만들어낸 음악들이 앞으로 거의 쓰나미처럼 올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게 부팅이 될까? 기존에 있는 저작권법과 AI로 만든 게 서로 컨플릭이 지금 많은데 이건 이것대로 따로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걸 어떤 장치를 하지? 이제 고민인 거죠. 그렇죠. 일종의 카오스예요 네. 지금. 네. 네. 어떤 현명한 네. 합당한 또 방법들을 찾아내겠죠. 되게 근데 풀어야 할 문제는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가장 이제 네. 핵심은 저작권. 그죠. 예. 네.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면 전문적으로 진짜 음악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정진해온 분들하고 AI한테 이렇게 만들어줘 하고 한 거랑 사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듣기에는 그게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없죠. 예, 심지어 예. 그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예. 큰 행사에서 이제 네, 주제곡 네. 골라달라고 10곡 그쵸. 보냈는데 예, 1등으로 내가 뽑은 게 AI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몰랐어요. 이제는 그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지만 예를 들면 한문도 네. 옛날엔 양반들의 그 어떤 정보였잖아요. 카르텔이었고 한글이 그냥 널리 인간을 편하게 쓰게 한 거잖아요. 네. 세종대왕이 AI도 똑같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창작자의 카르텔이 네. 널리 인간이 다 홍익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널리 편하게 쓰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결국 기술은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 다음 어떤 산업이 나올 것인가, 네. 또 사람들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가치로 생각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네. 이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억지로 막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이미 못 막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요즘 AI를 보면서 앞으로는 어떤 분야이든지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프롬프트에다가 뭘 이렇게 이제 명령어를 주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아이 같은 명령어를 주면 아이 같은 대답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복합적이고 어떤 뭔가 좀 더 깊은 명령을 주면 그걸 또 주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그러니까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도움을 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네. 그러니까 사람이 물어보는 명령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모르겠어요. 더 기술이 발전하면 알아서 짐작해서 자기가 뭘 줄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으로 더 들어가는 네. 그리고 더 많은 상상력, 창의력, 그다음에 어떤 감성, 뭐 다양한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이 더 중요해진 시대 같아요. 점점 더 네. 기술이 발달할수록. 포럼에서 해주신 말 중에 불안전성이 우리를 결국은 생존하게 할 거다. 약간 그 AI는 완벽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은 사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나중에는 우리를 좀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저는 이런 그렇게 식의 봐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얘기 저는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거든요. 상상을 왜 할까요? 우리가 불안전하니까 하는 거. 예를 들면 저기 호랑이 나타난다. 그럼 호랑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고릴라나 침팬지는 호랑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고 우리는 나타날 거야. 그러면 진지를 구축하자. 네. 뭐 함정을 차파자. 이게 생존에 관련된 거거든요. 네.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안전하니까 상상력, 불안전을 내가 느끼는 거죠. 동물이 난 불안전해 뭐 이렇게 안 느끼잖아요. 그럼 네. 철학을 했겠죠. 근데 인간만이 불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불안전하니까 상상력, 창의력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상상과 창의를 통해서 도전이 생기는 거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역시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나의 불안전성에 대해서 그 다음 어떤 걸 시너지 있게 만들어 갈 거냐가 되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게 스토리가 또 되잖아요. 네. 내가 완전하면 스토리가 없죠. 네. 얼굴도 잘생기고 음악도 잘해. 뭐 심지어 돈도 많아. 근데 내가 그게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음. 유한한, 그러니까 나이도 유한하잖아요. 네. 뭐 천년만년 못 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또 음. 어떤 더 열정이 생기는 거고 가치가 생기는 거고 그런 부분에 훨씬 더 좀 집중하고 그래야 네. 되지 않을까. 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예.